TK 인터 윈도우와 버튼을 만들어 봅시다. TK 인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빈 윈도우 창을 하나 띄워 볼게요. TK 인터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올 건데요. 모듈의 이름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을 가져오겠습니다. 또 윈도우는 TK라고 했는데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TK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윈도우를 반환해줘요. 즉 만들어주는데요. TK를 통해 이것을 통해 윈도우 객체를 생성하면 화면에 하나의 윈도우가 빵 하고 나타나요. 이 윈도우를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윈도우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 새로 나온 창을 우리가 윈도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 윈도우 창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곳에 여러 가지 위젯들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화면을 구성할 요소들을 이 사이에 입력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윈도우 메인 루프라는 걸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발생하는 함수인데요. 이 이벤트 루프라는 것은 이용자가 윈도우 창을 닫을 때까지 윈도우 창에서 발생하는 마우스 클릭, 키보드 누르기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감지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할 때 클릭도 하고 또는 키보드를 또 누르고 하죠. 그러면 얘가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준비를.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메인 루프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빠방 하면 이렇게 윈도우 창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단 세 줄만으로 이런 세 줄만으로 이렇게 예쁜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창을 우리가 이렇게 끌고도 다녀보는데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자, X를 눌러서 창을 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버튼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 이런 코드를 넣습니다. 우선 실행 먼저 해볼게요. 너무 작아서 이동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잘 되시나요? 이렇게 클릭하면 뭐 특별한 반응은 없지만 이런 윈도우 창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한번 다시 코드를 살펴볼게요. 보시는 이 버튼이라는 함수는 버튼 위젯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 TK만을 해서 우리가 윈도우가 빵하고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럼 해당되는 넷을 생성을 해주는 함수로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텍스트 클릭하세요 라는 것이 버튼 위에 써지는 글씨죠. 클릭하세요 이렇게 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때문에 윈도우 창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러고 나서 버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버튼을 하나 만드는데 이 인수가 자, 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된 애가 버튼을 통해서 윈도우라는 얘한테 전달을 해서 이 위에다가 이 창 위에다 클릭하세요를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버튼 팩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패킹한다 하죠. 짐을 패킹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두는 거잖아요. 자, 팩은 위젯을 최대한 압축해서 윈도우에 표시하라는 의미예요. 버튼을 생성하더라도 이 팩 함수로 호출하지 않으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어도 실질적으로 패킹을 해주지 않으면 윈도우 창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고 얘를 한번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주석 처리를 하고서 실행을 하면 버튼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얘가 아주 중요한 애예요. 아무리 만들었어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팩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위젯들을 만들어 주시면 얘네들을 창에 얹어주는 패킹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는데 계속 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클릭을 열심히 했지만 버튼을 누르면 뭔가의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아직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버튼에 대해서는 coming soon입니다. 다음 강좌가 참 궁금하시죠? TK 인터 윈도우 배치 관리자. 버튼이나 레이블과 같은 위젯들은 컨테이너 내부에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런 위젯들은 컨테이너 내부에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배치할 건가를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윈도우 크기가 바뀌거나 또는 사용자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위젯 배치 관리자라는 것을 이용하고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치 관리자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위젯의 크기와 위치를 자동으로 관리해 줍니다. 파이썬 TK 인터에서는 세 종류의 배치 관리자가 있는데요. 팩, 그다음에 플레이스, 그리드 방식이 있어요. 팩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딱 컴팩트하게 그 모양에 따라 버튼이 하나 있으면 버튼 하나에 딱 맞게 윈도우 창이 조절이 되고요. 자, 플레이스 방법은 절대 배치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좌표가 있어요. X는 창에서 어디 위치, 자, Y는 창에서 어디 위치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 위젯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격자 배치 관리자는 테이블 개념으로 생각해서 창을 이렇게 테이블로 나누어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는 무엇을 넣을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는 무엇을 넣을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레이스하고 그리드는 새로 나왔으니까 코드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위치 배치 관리자입니다. 자, 플레이스 지오메트리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점수, 상대 점수 개념이 있잖아요. 절대 점수는 90점만 넘으면 수업을 듣는 사람이 모두 90점을 넘어도 A, 한 명도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절대평가라 한다면 상대평가는 어떻게 되죠? 10명이 들으면 10명 중에 몇 명은 A, 그 중에 몇 명은 B. 이러한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자, 우리가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라벨이라는 걸 만들어요. 라벨 위젯을 만드는데 자, 박스 넘버 2 이렇게 텍스트 인수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 글씨가 이렇게 라벨로 맞춰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BG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약자예요. 이렇게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FG는 foreground를 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얀 글씨, 이건 검정 글씨, 이 부분은 하얀 글씨를 뜻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보시면, 자, X는 0,0.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20,2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40,40 해서 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 기준으로 시작 위치가 0에서 여기가 0,0인 것 같아요. 자,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0,0. 자, 이 부분이 아마 20,20이에요. 자, 이 부분이 40,40이 되나봐요. 이렇게 해서 라벨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절대 배치자들은 위젯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위젯을 W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라벨도 생성을 해준 거예요. 생성을 해준 후에 자, W라고 부르면 이 W를 배치를 해주는데 어떤 함수로 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자, W 자, 객체 이름 라벨의 객체 이름하고
자, 점 해주고 place 해서 x 좌표 뭐뭐 y 좌표 무엇 이렇게 써줬어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창이 만들어지면서 3개의 라벨들이 만들어졌죠. 라벨 위젯이 있어요. 창을 옮겨보면 잘 쫓아다니죠? 자, 한번 창을 확대해 볼까요? 창을 확대해도 창을 기준으로 해서 0,0, 20,20, 그 다음에 40,40의 위치에 배치가 되네요. 자, 창을 줄인다 해서 이게 바뀌진 않아요. 자, 절대 위치라는 개념은 자, 여기 끝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네들의 위치가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위젯들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창 안에서요. 크게 키워도 작게 줄여도 자, 그러면 껐고요. 자, 격자 배치 관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격자 배치 관리자는 그리드라고 해서 격자를 윈도우 창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같은 구조는 화씨 한 줄, 첩씨 한 줄, 그 다음에 버튼들이 들어간 한 줄이 있죠. 이렇게 로우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요. 크게 보면 구성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행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행은 0,0. 여기서부터 0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0, 1, 2. 자, 0, 1. 얘는 0, 1. 좌표가 매겨지는 형태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2,0, 2,1 이렇게 매겨지고 이 좌표에 아까 전에 우리가 절대 배치 관리자에서는 점, 자, 객체 이름 점 하고 플레이스를 해줬죠. 플레이스에서 x는 뭐 1, y는 1 이렇게 잡아줬다 하면 자, 격자 배치 관리자의 경우는 객체명을 써주고 점 하고 그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코드를 잠깐 볼게요. TK 인턴 모듈을 쓰고 있고요. 자, 라벨이라는 걸 만들어줘. 얘는 이제 라벨을 생성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씨라는 라벨이 만들어질 거고요. 생성을 시키고 자, 섭씨라는 라벨을 만들었어요. 1과 L1, L2가 만들어졌어요. 만들고 나서 여기는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드라는 걸 통해 주면 자, 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위치에 자, 화씨를 배치하라는 거예요. 화씨 라벨을. 자, 그 다음에 그레이드 예를 해주면 이곳에 자, 1,0 로우하고 콜론 값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1,0에 0의 섭씨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엔트리를 만들었네요. 엔트리를 어디에? 윈도우라는 곳에 자, 만든다는 거예요. 엔트리, 윈도우, 요 윈도우에. 그러면 E1과 E2, 요 칸은 어디다 배치하래요? E1 그리드, 로우 0,1. 그럼 여기에 엔트리. 입력창을 이렇게 만들고 자, 얘를 해주게 되면 자, 1,1 해서 요 위치에 엔트리를 만들어줘요. 자, 요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 자, 버튼 부분이에요. 버튼 부분은 버튼 1과 버튼 2를 또 만들어줘요. 어디에다 갖다 붙일 거예요? 윈도우에 갖다 붙일 거고요. 이름은 이렇게 올라오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러고 나서 B1도 그리드, B2도 그리드 해서 이곳에 2,0의 위치에 버튼을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에도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자, 상상이 되시죠? 그럼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라벨이고, 라벨이죠? 자, 이 부분 1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자, 여기 2번에 해당해서 만들어졌고 자, 마지막 요 밑부분은 자, 여기 3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자, 구분이 되시나요? 그리드를 통해 윈도우 창에 배치해 보았습니다.